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공유해 주신 자료, 한 파산 전문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을 보고요. 2015년에 있었던 실제 파산 사례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분 이야기를 통해서 파산이라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채무자분이 어떻게 파산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 배경부터 좀 볼게요. 원래는 꽤 안정적인 직장, 그 도시개발공사에 다니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를 차리신 거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셨다가 나중에는 법인으로 전환하셨고요. 아, 법인으로까지. 네. 근데 결국 파산까지 가게 된 데는 영상에서도 지적하듯이 몇 가지 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여행업계 경쟁이 와 정말 치열했대요. 뭐 출혈 경쟁이라고 할 정도로요. 아, 출혈 경쟁이요? 네. 게다가 여행사 운영 방식이 보통 선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자금 흐름에 좀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법인 채무에 대해서 대표 개인이 보증을 선 거, 이게 아주 큰 부담이 된 거죠. 개인 보증이요? 네. 사실 뭐랄까, 이런 사업 모델 자체가 처음부터 재정적으로는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구조이긴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빚이 보니까 와, 거의 9억 7,300만 원. 엄청나네요. 네, 금액이 상당했죠. 대부분 사업 관련 빚이었고요. 근데 가진 재산은 경매가 진행 중인 빌라 한 채가 있었고, 또 세무서에 압류된 승합차 한 대, 그리고 정말 소액의 보험 해약 환급금, 이게 전부였다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봐야 할 게 빌라 감정가가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꽤 되죠. 네, 2억 8천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요. 그런데도 일반 채권자들한테는 거의 돈이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임의 경매였기 때문이에요. 임의 경매요? 그게 뭔가요? 네, 그러니까 담보를 잡고 있던 채권자, 뭐 은행 같은 곳이죠. 거기서 신청한 경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빌라에 이미 1순위 근저당이 2억 5천만 원이 잡혀 있었고요. 와, 2억 5천. 네, 거기다가 밀린 세금, 그러니까 국세죠. 이런 세금 같은 걸 재단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6,200만 원이나 됐어요. 이런 세금은 파산 절차에서도 가장 먼저 갚아야 하는 아주 우선순위가 높은 빚이거든요. 아, 그럼 빌라를 팔아도 은행빚 2억 5천 갚고 세금 6,200 내면 거의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해요. 실제로 매각 대금이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뭐 담보 채권이랑 세금 내고 나면 일반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돈은 사실상 없는 거죠. 재산이 있어도 이게 다 내 돈이 아닌 거네요. 참.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일반 채권자들은 이 빌라 매각 대금에서는 배당받을 게 없었던 거고요. 보험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한 600만 원 정도 이걸 파산재단, 그러니까 채권자들 나눠줄 재산 목록에 넣기로 합의를 봤고요. 승합차는 밀린 세금이 너무 많아서요. 그냥 파는 걸 포기했어요. 이걸 환가 포기라고 해요. 환가 포기요? 네, 팔아봤자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비용이 더 드니까 실익이 없다고 파산관제인이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영상이 진짜 중요한 차이점을 짚어주던데요. 파산 종결이란 파산 폐지.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파산 폐지는 그럼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이나 아까 말씀드린 세금 같은 우선 변제 채권, 재단 채권조차 다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아, 비용조차도요? 네. 그래서 결국 일반 채권자들에게는 정말 단 1원도 배당, 그러니까 나눠줄 돈이 돌아가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만약 조금이라도 배당이 됐다면 그건 파산 종결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사건은 폐지 쪽으로 간 거군요. 네. 정황상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죠. 이게 단순히 법률 용어 차이가 아니고요. 정말 가진 재산으로는 빚은 고사하고 절차 비용도 감당 못하는 뭐랄까 아주 심각한 재정 파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걸 좀 정리해보면 결국 이 사례는 와, 사업비 특히 개인이 보증까지 선 경우에요. 거기에 담보 잡힌 자산까지 얽히면 파산 절차가 정말 복잡해지고 또 결과적으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재산이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도 그게 다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정작 일반 채권자들은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다는 현실. 이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진짜 종결과 폐지의 차이를 아는 게 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네요. 네, 정말 그렇죠. 특히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 보증을 서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 같은 이런 우선 채권이 파산 절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죠. 어떻게 보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취약성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채무자의 배우자가 중국 국적이시고 별도로 또 사업, 음식점을 하셨고 그 당시에는 해외, 홍콩에 계셨다는 언급이 잠깐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 사건 자체에서는 뭐 크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말이죠. 배우자 명의로 해외에 상당한 재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파산 절차는 또 얼마나 더 복잡해질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저희가 다음번에 더 깊이 파고들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국경 간 자산 문제나 배우자 재산 문제는 파산 실무에서 정말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죠. 충분히 더 논의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